이번 영상에서는 멀티카메라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예제이고요. 이 예제에서 다루고 있는 게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로부터 결국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이 영상이 되겠죠. 즉 3차원 장면을 2차원 정보로 축소시킨 영상 데이터를 얻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3차원 정보를 2차원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아주 대략적인 과정을 그려봤는데, 이 과정은 사실 컴퓨터 비전의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워낙 좋은 자료나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예제에서 다루는 내용의 참고 정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에 어떤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객체의 상태나 위치 정보나 아니면 모션 등등을 기술하기 위한 좌표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모델 코디네이트이고요. 이 모델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객체 중심으로 좌표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만 일단 따로 떼놓고서 좌표계를 설정을 한번 해보겠다, 객체만 보겠다, 이 의미이고요. 여기 엔티 객체가 있는데 엔티 객체의 토르소가 있을 거예요. 그 토르소의 원점을 예를 들어서 이 모델 코디네이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점이 이 엔트 객체의 기준 좌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이 엔트 하나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기준은 이 모델 코디네이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이 지점에 있는 관절 포인트를 기술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모델 코디네이트 기준으로는 여기를 원점으로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기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은 마이너스 x 몇 콤마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벡터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죠. 왜냐하면 이 모델 코디네이트 원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모델 코디네이트는 객체 하나만을 놓고 이제 객체 위주로 설정한 좌표계이다 라고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엔트 객체가 단순히 혼자 그냥 이렇게 있을 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미션이나 임무를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한 어떤 기준 좌표계를 중심으로 이 엔트의 운동을 아니면은 이제 위치나 상태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좌표계가 바로 이 월드 코디네이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환경이 있죠. 이 환경에 대한 기준 좌표계를 이 녀석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월드죠, 이게. 그럴 때 이제 이 엔트 객체는 이 월드 좌표계의 중심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또 얼마만큼 회전 변환이 이루어져서 자세를 취하고 있나라는 것을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존에 모델 좌표계를 표현했던 여러 가지 중심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좌표계에 있는 모델 좌표계에 있는 점들을 월드 좌표계로 변환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모델 매트릭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코디네이트의 기준점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점이 됐든 간에 이 모델 매트릭스에다가 그 포인트를 곱해서 그 결과물을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월드 코디네이트 상에서 그 해당 포인트를 기술을 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엔트 객체하고 그리고 포함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포함해서 이 엔트 객체를 월드 코디네이트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결국 이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좌표계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월드 좌표계에서 표현하는 것 다음에 카메라 좌표계가 있을 텐데, 그 카메라 좌표계 기준으로 이 객체들의 상태나 여러 가지 포인트 좌표계들을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게 이 카메라 코디네이트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 형상을 제가 그려놨는데, 좌표계는 일단 먼저 설명드릴 게, 이 월드 좌표계가 지금 Y축이 위로 가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게 Y 업벡터 표현 방식이고요. 이제 로보틱스 쪽 분야에서는 이 Z축이 위로 가는 Z업 방식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게임이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이쪽에서는 Y업 벡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어떠한 평면이 중요하냐, 이 부분이 좀 중요도에 따라서 나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이 2D 평면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그 2D 평면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X, Y 좌표계가 화면을 보는 방향하고 평행하도록 설정한 그 좌표계가 Y 어펙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좌표계를 설정한 것 같고요.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이 그라운드가 일단 있고, 그 위에 어떤 뭐 객체들이, 로봇이나 객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뭐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플레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X, Y, Z 이런 식으로 이 그라운드 플레인이 중요한 플레인이기 때문에 X, Y 좌표가 그 그라운드 플레인에 뭔가 일치하는, 평행하는 좌표 평면이 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Z 어펙터 방식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이 객체의 모션이나 뭐 이 좌표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월드 좌표계로부터 또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뷰 매트릭스이고요. 이 예제에서 딱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뷰 매트릭스는 결국 월드 좌표계로 표현된 어떤 객체가 있을 텐데, 그 객체의 좌표계를 다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트릭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좌표계를 보시면 지금 이 촬영하는 그 렌즈 쪽이 이 Z축의 반대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이작짐은 지금 이런 식으로 카메라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시뮬레이터에서는 뭐 또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Z축이 카메라 렌즈 방향으로 뻗어 있는 쪽으로 이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아이작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카메라 좌표계가.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카메라 코디네이트까지 변환이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 변환 과정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가상의 큐브 형태의 공간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 바운더리를 보시면 1부터 마이너스 1, 여기도 1부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든 축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가 1부터 마이너스 1로 노멀라이즈가 된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 좌표계로부터 이 좌표계를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 프로젝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단 그 영역을 뭔가 3차원 영역처럼 그려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또 그러니까 한 2단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도 보시면 이제 뭐 니어 클리핑, 파 클리핑 해가지고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이제 그 카메라의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뭐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3차원 정보로 뭔가 이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안에서 이 프로젝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차원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요. 이때 과정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소그래픽, 두 번째는 퍼스펙티브고요. 이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원근감을 표현하는 투사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원근감을 느낄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실제 원근감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투사 방법이 되겠고요. 오소그래픽 같은 경우는 사물을 최대한 있는 그대의 3D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그 원근감을 배제한 상태에서 투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소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 바로 이 CAD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거기서 원근감을 만약에 나타내 버리게 되면은 이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좀 실수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오차라기보다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할 경우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CA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이제 오소그래픽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거기서도 옵션으로 이제 뭐 바꿀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보통은 이제 CAD 프로그램에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게임이나 아니면 이런 시뮬레이터 같은 환경에 많이 쓰인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표현된 어떤 뭐 엔트 객체든 뭐 어떤 사물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카메라 객체로 표현됐다가 이제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여기서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납작해지는 거죠. 그 프로젝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투영된 결과로서 3차원에서 실제로 2차원으로 변환이 되는 시점이 이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좌표계를 따져보게 되면은 원점이 좌측 상단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0부터 예를 들면 뭐 640이다 아니면 여기는 뭐 480이다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표현하잖아요. 이때 이 변환 과정을 비포 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설명할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에서 픽셀 코디네이트로 변환을 해준다라고 그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임의의 여러 가지 객체라든지 아니면은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점들을 월드 좌표계 그리고 카메라 좌표계 그리고 나서 이제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 마지막으로 픽셀 코디네이트로까지 이렇게 변환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RGB 값을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예제에서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이 뷰 매트릭스다. 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멀티플 카메라 embs.py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면 되고요. 이그젬플 폴더에서 파이썬 띄우고 멀티플 언더바 카메라 언더바 embs 해서 네, .py 하고 제가 엔터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출력이 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제는 이 출력이 결과물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력되는 것들은 이제 뷰 매트릭스인데 각각의 환경에서 카메라를 이제 추가하고 카메라에 대한 각각의 뷰 매트릭스를 출력을 한 겁니다. 일단 이 예제에서는 총 2개의 환경을 띄우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nv0, nv1 이렇게 떠 있고요. nv0에 대해서 카메라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카메라죠. 그리고 또 nv0에 대해서 카메라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는 1이죠. 이렇게 해서 nv 2개, 그리고 그러니까 nv 2개, 카메라 2개 이렇게 뜨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4개는 카메라가 처음에 이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그 붙는 그 시점에 출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4개는 일단 카메라가 붙고 나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에서 실행 중에 그 API 호출을 통해서 카메라 매트릭스를 얻어와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뭐 이 4개하고 이 위에 있는 4개하고는 동일한 매트릭스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뷰 매트릭스는 살펴봤고요.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옵션이 하나 있는데 Save Images라고 있죠. 이제 딱 봐도 이 각각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저장하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옵션을 줘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 아까 실행했던 거를 일단 올려서 하이픈 2개 save 언더바 images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제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이제 이 각각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파일이 어딘가에 저장이 됐겠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일단 이 수치를 보시면 이 오프셋 수치가 포지션에 대해서만 오프셋을 준 건데 이거는 디폴트 예제에 설정된 값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설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폴트 값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폴더를 보시면 제가 미리 띄워놨거든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파이썬, 그러니까 이 아이자 홈 폴더에서 파이썬 이그젬플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 멀티플 언더바 카메라 언더바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아까 그 카메라 영상들이 촬영된 그 영상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RBG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에 두 개는 첫 번째 환경, 그러니까 NV0이죠. 첫 번째 환경에서 카메라 첫 번째 거, 첫 번째 환경에서 두 번째 카메라로 각각 찍은 것을 저장한 영상이 되겠고요. 이 뒤에 거는 두 번째 환경에서 각각 두 개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좀 크게 떠서 제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환경에서 첫 번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인데요. 일단 오프셋 값을 보시면 참고로 이 매트릭스가 트랜스포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력이 일단 이렇게 되긴 했는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컬럼이 되는 거죠. 컬럼 벡터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각선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X 컬럼, Y 컬럼, Z 컬럼, 그리고 X, Y, Z, 그리고 이거 맨 밑에는 호모지니어스로 인해서 붙어 있는 이제 텀이 되겠죠. 0001.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트랜슬레이션 쪽이 X, Y, Z가 각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은 보시면 카메라를 일단 원점을 기준으로 맨 처음에 그냥 기본값으로 두면 원점을 기준으로 가상의 카메라가 생성이 될 텐데 거기서 일단 오프셋을 줬어요. 근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Y 옆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쪽 방향이 up이고 오른쪽 방향이 x겠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z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 화면 나오는 방향 있죠. 이 나오는 방향이 z의 플러스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x, y, z인 거죠. 이때 오프셋을 보시면 이거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왜 마이너스인지는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오프셋을 각각 시킨 거예요. 그래서 X축을 보시면 0이죠. 그러니까 X축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원점에서. 그리고 Y축은 플러스 방향으로 0.1만큼 올린 겁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그리고 Z축 방향으로 이제 이 나오는 방향이죠. 이 나오는 방향으로 1.2m만큼 이제 밀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때의 카메라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크기 때문에 좀 줄여서 보여드리자면 자, 이거는 뭔가 딱 봐도 멀리서 찍은 느낌이 나죠. 이거는 어떤 녀석이냐? 지금 MV0이죠. 첫 번째 환경에서 두 번째 카메라겠죠. 이때 오프셋 값을 보시면 이 마이너스는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고 일단 X축으로 0.5m만큼 이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경계선이 뭔가 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일단 X축으로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0.5m만큼 보낸 거고 그리고 Y축으로 9m나 올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업벡터가 Y축이니까 업벡터 기준으로 이제 9m만큼 올린 상태이고 그리고 Z축 방향으로는 나오는 방향이죠. 0.8m만큼 이 화면 나오는 쪽 방향으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때의 카메라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의 결과물이고요. 이때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변경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때는 또 뭔가 뷰가 다르게 돼서 이제 찍힌 영상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왜 마이너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제 실행까지 해봤고요. 제가 아까 그 마이너스 부분 있죠. 예제 실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이 월드 좌표계하고 카메라 좌표계를 좀 더 크게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이제 봤을 때 예제 기준으로는 제가 어떻게 설정을 했냐.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카메라를 그냥 이제 기본값으로 넣게 되면 원래 얘는 여기에 지금 원점이 가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오프셋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 일단 Y축으로 0.1m만큼 띄었고요. 그리고 이 월드 좌표계의 Z축 방향으로 1.2m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카메라 좌표계가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오프셋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는 Y축으로 0.1m만큼 떠서 Z축으로 1.2m만큼 또 떨어진 그 위치에 카메라가 위치해 있다, 현재.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출력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값이 나왔었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세 개가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요게 X, Y, Z축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왜 Y축하고 Z축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왜 마이너스가 되냐? 바로 이게 뷰 매트릭스잖아요. 뷰 매트릭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월드 좌표계로부터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을 시켜주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 카메라 좌표계 기준으로 월드 좌표계를 해석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다시 트랜스포즈에서 보면은 X, Y, Z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카메라 좌표가 이제 원점이 되는 거고요. 이 카메라 좌표계를 원점으로 해서 이 월드 좌표계를 봤더니 얘는 그럼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기준으로 봤을 땐 일단 Y축으로 마이너스 0.1만큼 내려간 거죠. 이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월드 좌표계의 원점은 그러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0.1만큼 내려가 있는 거고 이만큼이죠. 그리고 이 Z축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또 마이너스 1.2m만큼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Z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뷰 매트릭스 자체가 월드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바꿔주는 건데, 이건 다시 말하면 카메라 좌표계를 이제 원점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월드 좌표계에 있는 녀석들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거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1,0,0인 어떤 점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을 카메라 기준 좌표계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자,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뷰 매트릭스인데 이제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트랜스포즈를 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니까 이거를 어쨌든 표현을 이렇게 됐는데 다 설명한 거고요. 일단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P인데 제가 W는 빼먹었는데 이 P를 그러니까 월드 좌표계에 존재하는 이 P라는 녀석을 이 뷰 매트릭스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 카메라 매트릭스 기준으로 봤을 때 얘의 위치를 기술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 좌표계를 요 매트릭스를 통해서 카메라 좌표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제가 실제 계산을 해봤고요. 맨 밑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텀은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하고 곱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붙여준 그냥 이제 스케일 값이죠. 결국에는 어쨌든 그냥 1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포인트가 카메라 좌표 기준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X축은 이 카메라가 애초에 X축 방향으로는 아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똑같겠죠. 얘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플러스 방향인데 얘는 여전히 플러스 1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좌표계 기준으로도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Y축으로 봤을 때는 얘는 0.1만큼 이제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보는 거니까요. 이제 0.1만큼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Z축은 이제 마이너스 1.2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상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월드 좌표계의 기존에 있던 이 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객체라든지 점들을 카메라 좌표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작짐에서는 함수 콜, 그러니까 API 함수 콜 하나만 딱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도록
제공이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관련된 그 API 함수도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3D 좌표로부터 이 이미지 스페이스 상으로 뭔가 이제 변환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되면 결국 어떤 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뎁스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뎁스 영상이 이제 보면은 그것도 어떤 그 2D 영상 포인트들의 집합인데 그 녀석을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복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변환 관계를 다 알기만 한다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멀티플 카메라 예제를 함께 알아봤고요. 아이작심에서는 하나의 환경에 대해서 복수 개의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카메라에 대한 뷰 매트릭스를 간편하게 얻어낼 수 있는 API도 제공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예제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얻어낼 수 있는 API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실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예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